네,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드리는 시간 취재 수첩 생생타임즈고요. 오늘은 이데일리의 김정남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삼성전자의 주주총회를 갖고 오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네. 다른 거 가지고 오셨네요. 엔비디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 이것도 많은 주목을 받았던 행사기는 해요. 네. 엔비디아의 GTC 2025 이 행사가 뭡니까? 네,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CES 설명을 예. 좀 드리면서 뭐 젠스낭 쇼였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예. CES라는 게 사실은 뭐 IT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반도체 등등 뭐 그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나와서 맞아요. 이제 하는 세계 최대 전시회인데 거기서도 젠스낭이 했던 그런 기전설이라든가 이런 게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맞아. 이런 건데 GTC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여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뭐 아이폰을 공개한다든가 삼성이 뭐 갤럭시를 공개한다든가 이런 행사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어느 빅테크들의 자체 행사보다 좀 압도적으로 열기가 뜨거웠던 거 같은데 엔비디아 이제는 엔비디아 그냥 회사가 아니에요. 그냥 회사가 예. 아닙니다. 그 여기 젠스랑 기존설 열린 데가 그 세너제이의 그 NHL 그러니까 아이스하키 리그 열린 그 SF 센터라는 곳인데 거기 한 17,000명 정도 왔다고 합니다. 행사 시간 한 3시간 전부터 줄 들어서 있고 예. 저희도 막 출장 같은 데 다녀보면은 젠스낭이 왔다고 하면은 거의 뭐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마이클 정말 잭슨이네. 야.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뭐 작년에 GTC가 AI의 우드스톡이었다면 올해는 슈퍼볼이었다. 슈퍼볼은 미국에 계셔봤던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게 그 NFL 미국에서 가장 인기 많은 NFL의 결승전이거든요. 네네네. 이거 한참 전부터 미국이 정말 말 그대로 들썩이는 그런 행사인데 광고가 가격도 뭐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계셔봤던 분은 알아요. 이게 슈퍼볼이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행사인지. 근데 이제 그만큼 GTC가 그 산업계에서는 슈퍼볼에 비견할 만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행사였다. 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엔비디아 이런 GTC 행사를 보면은 일단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애플이나 삼성은 다른 분들도 많이 나와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렇죠. 그러는데 그렇죠. 여기는 거의 젠슨만 혼자서 나와서 원맨쇼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별로 재미없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뭐 모든 행사들이 그렇지만 뭐 기대한 만큼 뭐 실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예. 그 젠슨왕이 이제 AI 황제라고 불리는데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엔비디아는 그 회사 자체가 그 예전에 저희 보면 막뭐 전자상가 이런 데서 뭐 그래픽 카드 파는 뭐 그런 게이머들이나 잘하는 회사였지 그렇죠. 뭐. 게임 하는 분들이 이제 뭐 그 그래픽 카드 회사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AI 시대에 들어서는 정말 그 AI 전반에 대한 거를 다 포괄하는 듯한 그런 정말 산업화를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회사로 변모했는데 네네네. 요번에도 그 AI에 대한 그런 청사진, 희망 섞인 청사진을 좀 펼쳐놨습니다. 그러니까 꼭 자기 제품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AI에 필요한 컴퓨팅 연산량이 지난해 이맘때 예측했던 거에 100배는 더 넘게 많다. 그러니까 AI 중심이 사실 지금 생성형에서 추론형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 AI 에이전트 도입이 확산을 하면서 필요한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생성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려줘 얘기하면 답해주는 거고 그렇죠. 추론형이라는 건 뭡니까? 알아 생각해서 뭐 결론을 내주는 그렇죠. 건가요? 훨씬 더 진화한 그런 건데 이 연산량이 확 늘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반도체잖아요. 그렇겠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 엔비디아의 이 GTC를 봤을 때 그 AI 가속기라 그러죠. 그 칩, 그 아키텍처의 그 그러니까 이제 로드맵을 관심이 많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로드맵이 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비슷했다. 그래서 좀 실망했던 게 있고, 네네. 지금 현재 AI 최신 가속기 그 아키텍처가 블랙웰이라는 그렇죠. 건데 2028년까지 차세대 AI 칩에 대한 로드맵을 쭉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실망한 게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그때까지 젠슨왕이 얘기한 그대로 가면 그것만 해도 AI 수요는 정말 폭발적일 것이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시장의 눈높이가 저기 하늘 꼭대기에 붙어 있어서 그래요. 뭐 그런 것이죠.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이죠. 실적이 잘 나와도 뭐 너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런 이런 것이죠. 어제 주가도 좀 떨어져가지고 그런 말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엔비디아의 AI 칩 로드맵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최신은 블랙웰이라는 건데 이제 내년에 이제 루빈이라는 새로운 AI 맞아요. 아키텍처를 출시하겠다 이렇게 지난해 8월 발표했는데 이걸 좀 구체화한 거죠. 올해 하반기에 이제 블랙웰 업그레이드 버전, 내년 하반기에는 루빈, 2027년에는 루빈 울트라
2028년에는 파인먼 뭐 이런 칩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선보이겠다고 하는데 예. 젠슨왕의 말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우리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오라클 이런 4대 이제 클라우드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이 예. 5 기업들이 올해 블랙웨어를 360만 개를 구매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니까 360만 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AI라고 하는 게 어떤 분들은 AI 뭐 피크론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네네네. 있고 여러 가지 이제 AI에 대해서 AI가 워낙 어렵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젠슨왕이 말대로 하면은 AI는 앞으로 수요가 좀 화랑이라고 볼 수 있겠다. 뭐 그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 것도 있죠. 뭐 AI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죠. 트라이를 하려면은 반도체는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AI 수요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주목되는 게 루빈이라는 그 새로운 아키텍처인데 루빈에는 기존 칩에 장착됐던 그 CPU, 그러니까 그 아키텍처 안에 CPU도 들어가고 뭐 GPU, HBM 쭉쭉 들어가서 하나의 네네네. 제품이 되는 건데 그 그레이스라는 CPU가 들어갔는데 그 대신 베라라는 이제 새로운 CPU가 적용이 되고 특히 한국 투자자분들이나 뭐 여기 산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아주 관심이 많은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그렇죠. 메모리라고 예, 예. 하죠. 거기 이제 6세대인 HBM4 이게 처음으로 루빈에 탑재가 됩니다. 예예예. 그러니까 루빈은 현재 지금 블랙웰보다 성능이 뭐 한 3.3배 정도 더 개선된 제품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뭐 CPU라든가 HBM 이런 반도체 제품들이 성능 좋은 반도체 제품들이 많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반도체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또 조금 바뀌는 그런 예.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HBM 말씀해 주셨는데 HBM 하면은 생각나는 회사 뭔가 등식같이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네. SK 하이닉스 HBM4 제품의 샘플을 세계 최초로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네.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드리기 전에 모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삼성전자 뭐 이런 이 말씀하셨는데 예. 요즘엔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실 기자님도 준비 좀 하셨더라고요. 엔비디아의 행사들이 사실은 뭐 삼성, SK, 뭐 미국의 마이크론, 뭐 모든 이 회사 들어가다 연결이 돼 있는. 예.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진짜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가 어제 제가 루빈 발표했다고 했는데 딱 그 기존 사람은 난 다음에 몇 시간 뒤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HBM4 그 제품 샘플을 세계 최초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깜짝 발표를 했죠.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이제 당초의 계획보다 좀 시간을 당겨서 6세대 HBM4 12단 샘플을 출하해서 이제 고객사들과 인증 절차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고객사가 누군지는 뭐 얘기는 안 했지만 이건 엔비디아인 거고요. 이건 뭐 납품하는 회사 고객사 막 말하고 다니면 그것도 문제가 그렇죠. 있으니까. 뭐 예. 브로드컴도 좀 일부 투자하는 것 같은데 예, 주로 예.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회사의 협업 관계는 정말 공고한 걸로 잘 그렇죠. 유명하죠. 그 최태원 회장이 이제 작년에 11월에 그 젠슨왕으로부터 HBM4 공급을 좀 6개월 정도 좀 앞당겨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다고 직접 본인 입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예. 지금 SK 하이닉스도 어제 발표할 때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기에 그 샘플을 출하했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 하이닉스한테 좀 빨리빨리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 HBM3 시작으로 해서 뭐 작년에 HBM3 8단, 12단 뭐 업계 최초 양산했고 HBM4까지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지금 뭐 이미지상으로는 뭐 메모리에서 1등하는 것 같은 그런 회사가 돼버렸잖아요. 뭐 큰형님이 돼버렸죠 이제는 이미상. 예. 삼성전자가 지금 아직 HBM3 엔비디아 공급망에 진입을 못했고 HBM4도 양산을 올해 하반기에 한다고 하는데 아직 좀 네네네. 불투명하죠. 마이크론은 이제 2년 내에 HBM4 양산을 목표로 세운 상태여서 하이닉스가 지금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그렇네.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정말 네네. 정말 그 한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큰 투자를 요하는 뭐 산업인데 조단이니까 일단 뭐. 그렇죠. 네. 과거 한 12, 13년 전에 뭐 잘 아시겠지만 앵커님도 하이닉스 반도체라는 회사가 매물로 나왔을 때 뭐 서로 잘 안 사가고 이걸 꼭 떠안아야 되냐 네. 막 승자의 저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심지어 원래 준이었던 LG는 손 뺐습니다. 그렇죠. 뭐 거기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회사들의 이름이 거론이 됐었는데 정말 그걸 생각하면 격세지감입니다. 서로 약간 좀 안 사가려는 그런 매물이었었는데 SK그룹이 품어서 그것도 거의 헐값에 품었죠. 뭐 지금 가치를 생각하면. 지금하고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어떻게 보면 그룹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 게 지금 결실을 좀 보고 있다 이런 관측들도 지금 적잖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K의 당시의 선택이 그때는 거의 뭐 내수 기업이었던 SK를 글로벌 그렇죠.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SK하이닉스가 HBM4부터는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TSMC와의 협업도 강화한다는데 뭐 어떤 걸 협업하겠다는 네, 겁니까? 이 조금 기술적인 얘기긴 한데 HBM3하고 HBM4 이제 HBM4로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 네. 4의 가장 큰 변화는 이 베이스 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HBM 패키지 내에 최하단의 그러니까 받침대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이 있습니다. 네네네. 베이스 다이라고 하는데 그 HBM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제 베이스 다이 위에다가 이제 D램을 쌓아서 그러니까 D램 단품칩 그러니까 그걸 코어 다이라고 하는데 그걸 쌓아 올린 다음에 이제 TSV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수직으로 연결을 해서 만든 제품이 HBM이거든요. 예. 근데 5세대까지는 현재 이제 블랙웰 같은 이런 가속기에 들어가는 그 HBM이 그래픽 저장 장치라고 하잖아요. 네. GPU 바로 옆에 이제 수평으로 붙여서 쓰는 그 패키징 기법을 그 5세대까지 쓰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때는 이제 베이스 다이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근데 HBM4부터는 GPU가 베이스 다이 위에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는 패키징 기법을 도입을 하는데 이때 베이스 다이는 약간 연산에 약간 연산도 직접을 하고 이 GPU하고 HBM이 그러니까 수평으로 패키징된 거하고 수직으로 패키징된 거의 차이는 이 데이터가 오가는 속도와 효율을 훨씬 더 높여서 훨씬 더 성능을 높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까지는 자체 공정으로 이제 그 베이스 다이를 만들었는데 4부터는 TSMC 로직 선단 공정을 활용해서 좀 협업을 좀 강화하겠다. 지금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좀 어렵지만 아무튼 간에 새로운 기술로 TSMC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자, 그런데 이렇게 SK하이닉스에서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반대로 저쪽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삼성전자. 어제 주주총회 열었는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어제 주총했죠. 주주들이 뭐 당연히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나왔죠. 너 뭐 하냐 지금. 그런 것이었죠.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예전에는 사실은 하이닉스를 이렇게 라이벌로 생각조차 안 했는데 요즘에는 뭐 업계에서는 아름아름 다 아시겠지만 뭐 삼성의 S급 인재들은 미국 쪽으로 항상 가려고 하고 A급, B급들 하이닉스로 이직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죠. 그 어제 이재용 회장이 뭐 사직생 뭐 독한 삼성인 뭐 메시지 뭐 보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어제 이게 전자뿐만 아니라 뭐 SDI 전기 뭐 등등 SDS 많은 주주총회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CEO들이 엄청 좀 비장해 보이고 약간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명줄이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영혁 부회장 반도체 총괄하시는 분이 전영혁 부회장 같은 경우도 주주분들이 하도 이제 질문을 막 하니까 이제 뭐 HBM3는 빠르면 올해 2분기 늦으면 뭐 하반기부터 12단 제품이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HBM4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 앞으로는 전에 했던 실수를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젠슨항이 그 간밤에 기자간담회를 해가지고 그 삼성전자 HBM 그 베이스 다이 특히 성능 뭐 칭찬했고 요번에 이제 우리 그 그러니까 그 협의체에 들어올 걸로 기대를 한다. 그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는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몇 달 동안 그렇게 와닿진 않네요. 이어져 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젠슨항 얘기하고 이제 임박한 것 같긴 합니다만 젠슨항 얘기하고 이제 오늘 전영혁 부회장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 한 2분기 정도는 공급은 할 것 같은데 물론 공급을 한다고 해서 뭐 그냥 한다 의미 정도지 하이닉스와 비교하면 뭐 물량의 비교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HBM4 이 다음 세대부터는 만약에 정말 삼성이 여기서 좀 현저하게 밀린다면 만회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HBM3부터 잘 해서 잘 협업을 엔비디아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임박한 것 같다는 이야기 전해드린 지 한 반년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와 함께 엔비디아 그리고 국내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